리타의 볼륨을 높여라입니다. 오늘 약간 제작상에 차이가 생겼는데 뭐냐면 카메라가 좀 바뀌었고, 카메라가 좀 바뀐 게 아니죠. 아예 바뀌었고, 이 컴퓨터로 이북을 볼 거라서 조금 컴퓨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조금, 네, 이번엔 아니, 이북 앞으로 어떻게 보지? 컴퓨터로밖에 못 보는데. 원래 컴퓨터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제 노트북에 이상하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보에다가 문의했더니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가족 구성원의 핸드폰으로 이북을 이제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컴퓨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로. 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책인데 그 책에서 자존감에 대한 트렌드? 이렇게 자존감 하잖아요, 요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깊게 나와서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 중에서 Shouting out self-esteem,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라고 해석은 돼 있는데 아무튼 의미는 다르죠. Shouting out self-esteem, 자존감을 외치다라는 이야기로 네, 왜 그 자존감 얘기가 나오는지,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자존감이 중요한 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 개개인의 원자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이 나로 서기를 해야 하는 시대이다. 자존감의 3대 구성 요소인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를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 모두가 노동소외, 중독사회, 위험사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계급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자신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비관하는 수저계급론은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자존감을 상징한다. 소비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자존감은 사치와 명품 소비, 창조적 소비, 윤리적 소비, 개성 표현 소비, 보상적 소비와 자기 선물 주기, 복고 소비, 외모 관리 소비 등 최근 주목받는 수많은 소비 트렌드의 기저를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열쇠 말이다. 사치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존재의 근원적 소멸 공포로부터 기인하며 창조적 소비는 기성품의 수동적 구매를 넘어 아트 슈머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고양시킨다. 또한 자존감을 높이려는 소비자들은 우아한 윤리적 소비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제 자존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기업과 조직도 내부 고객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관계 밀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세 가지가 자존감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럼 그 자존감 하는데 뭐가 자존감을 구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분의 주장을 봐볼까요? 윤홍균 박사님 저서 자존감 수업에서 자존감의 세 가지 요소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개인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 현대 사회에서 자기 조절의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자제력과 혁신이다. 네.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컨트롤. 자, 세 번째 자기 안정감. 네, 말 그대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뭐라고 하죠? 생각나시는 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현대 사회에서 어려운 점으로 되어지고 있냐라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조직에서 속하는 거나 그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게 전통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되게 고취시키는 일이었는데, 이제 점점 현대 조직에서 그 효능감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 노동이 개인의 자아 실현을 담당하지 못하고 점점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치지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품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직장 내에 있는 노동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워라밸, 이 트렌드 여러 가지 중에 워킹 라이프 밸런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도 현재 직장이 더 이상 평생 직장이 되거나 하지 못하고 자꾸 오히려 개인이 소외되어가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자존감, 두 번째 그 자기 조절감은 점점 자제력을 발휘시키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스크린 중독, 카페인 중독 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안전감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미처 해결되지 않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혼자로서는 존재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직업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고, 특히 현재 활동하는 제너레이션의 직업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 것들로 취업난 이런 것들로 조금 본인의 능력을 직업에서 혹은 거기서 얻어지는 안정감을 통해서 좀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SNS 시대의 타인 의존적 자존감을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은 유난히 자존감에 매달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을 관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자존감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원인은 존재감의 상실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허태균 교수는 분석한다. 존재감이 약한 사람이 존재감과 관련해 위협을 받을 때 그 관계를 갑을 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대개 너나 무시하지로 시작된다. 결국 한국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게서 찾음으로써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개인의 고유성이나 독립성을 중시하고 개인적 성취나 목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집단과의 화합, 조화, 공존을 중시하며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요시했다. 사회적 관계에서 평등적 관계보다는 위계적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내 집단에 더 애정을 갖기보다는 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기성세대는 자신의 존재감을 독립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한다. 누구의 상사, 누구의 친구, 누구의 부하, 한 사람의 자녀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동시에 좌절감을 가중시키게 된다. 자존감의 기반이 너무도 약한 것이다. 빈번한 존재감 상실의 경험이 반복되면 이는 곧 분노로 이어지곤 한다. 네, 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계속 그 자존감이 불안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계속 건드리는 광고 기법이나 소비 기법이 이제 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래야지 내가 저걸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충분히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점들을 계속 이제 찔러줘야지 사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알고 계시면은 네, 사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광고를 보실 때. 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한쪽으로 발현이 되다 보면 반대쪽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식의 광고, 바디 파지티비티라던가 이런 부분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밀도 있는 자기 주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관계 밀도에서 자기 밀도로. 일코노미 시대. 이 일코노미 시대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나온 트렌드였는데 혼자 개인주의, 개인 원자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코노미 시대. 개인의 원자화가 필연이라면 어떻게 우리 소비자와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밀도 있는 자기 주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과도한 타자 지향은 자기 밀도의 제로화를 초래하게 된다. 자신의 욕망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하려고 하는 맹목적 욕망만 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속에 명품을 구매한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열망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극대화되고 이를 갖지 못했을 때 카페인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다. 아니 여기서 왜 카페인,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카페인 우울증이 왜 나오지? 그냥 우울증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 겪게 되는 경우다 라고 나와 있고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를 쓴 노명우 교수는 책에서 자기 밀도가 제로인 사람은 서로를 모방하는 상호 모방 체계를 구성하면서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속물주의에 포획된 인간군으로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SNS에 수많은 인간관계에 얽혀있지만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개개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행복을 찾기 위해 건강한 개인주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다. 누구나 사회관계망 속에 소속되어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혼자인 고립의 시대가 오면서 나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나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다. 이제 개인은 내면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홀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기업은 고객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고차원적으로 고양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2018년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관계 밀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는 막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게임을 하다 보면 룰이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무슨 게임이든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이 있는데 현대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중요한 것이 커다란 룰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자존감, 자신감, 자아로부터 고양되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룰에서 어떠한 성장 과정이나 어린 시절에 이제 스토리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그런 것들이 먼저 장착하고 헤드 스타트라고 하죠. 먼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먼저 선점권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분들이 그러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내가 충만한 자존감을 갖추기에 충분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거를 갖출 자격이 됐고 잠깐만 저 조명 좀 바꾸고 눈이 아파. 잠깐. 네. 조명을 좀 사고 싶은데 충분히 그거를 갖출 자격이 됐기 때문에 갖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 세상이 모든 명분이 착착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런 걸 deserve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앞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내 삶에 설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받아야 하는, 내가 충분히 갖춰야 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 룰을 이 세상에서 나아가려면 어떠한 그 성향을 가진 것이 유리하냐라는 것을 먼저 굉장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가져오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할 말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음에 혹시 촬영하면서 생각이 나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로써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는 다 읽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읽고 있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일단 이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인가? 10 Pillars of Wealth인가? 그거거든요. 그거랑 이거 지금 오프라인 책으로는 이거 두 개 보고 있어요. 이북 쌤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있고, 이거 되게 재밌어서 빨리 읽고 있는데, 네, 빨리 읽고, 네,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고 이번 주도 잘 보내세요, 여러분. 네, 이번 주 가을이니까, 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프링을 매달아 놨는데, 그 땡땡땡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위메 땡에서 샀는데, 네, 바람 요새 많이 부니까 창틀 그 커튼봉에 매달아 놓고 문을 열면 땡땡 그 일본에서 나는 그 처마에 달린 뭐 그런 소리가 나서 되게 맑아지는 가을이니까 또 가을만의 정취와 가을만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번 주도 한 주 행복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안녕.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 여기까지였습니다.